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상당히 제가 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극적이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좀 활기를 찾아서 반전을 시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차 토픽 세 번째입니다. 검사들이 지금 이재명 주변의 죽음이 생각났을 것이다. 이런 말이 오늘 장동혁 대표가 했습니다. 이런 말을. 오늘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코너에서 잠시 후에 녹음 테이프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백강현 씨의 통화 폭로 내용도 잠시 후에 들려드리는데 그 전에 일단 국민의힘 분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이 오늘 대장동 사건 항소 폭인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최근에 드물게 한 15,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15,000명 전국에서 직결한 당원들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 이것을 열어서 이재명 탄핵, 이재명 물러나라 이런 구호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 오늘 아주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부터 오늘도 이재명 뒤에 대통령을 안 붙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뭐 정치권에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했지만은 최근에는 아예 대통령을 뺍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탄핵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오늘 김만배 한마디면은 이재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어서 이 노만석, 정성호가 나서서 항소를 막은 것 아니냐. 이재명은 존재 자체로 재앙이다. 재앙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서 이재명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을 하는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다. 700조 정도의 선고문에서 이재명 이름이 400번이나 나왔죠. 이재명은 그 재판의 피고인도 아닌데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고민할 때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의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죠. 한 5명 정도 되죠. 그것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았다고는 정말 큰일 난다는 그 생각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선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나 공소를 했던 검사들은 이거 항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뒤바뀐 것이 위에서부터 엄청난 압력이 내려왔고, 그리고 사실 수사했던 검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다른 데로 다 이제 자천이 돼 있었으니까는 그런데 공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위에서 결재를 안 해도 그냥 항소장을 던져버리면 되죠.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못했다. 그래서 다 비겁하다. 용감한 검사 한 놈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런 표현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이재명 주변의 죽음들이 생각이 났을 것이다. 그만큼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을 거라는 이야기죠. 장동혁 대표는 또 이재명은 독재자다. 그래서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이제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을 독재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유일하게 자신이 법 앞에 예외가 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싸우자 이렇게 독려를 했고,
그 당원들도 잡아들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다시 시작될 때까지 재판이 시작되면은 선거법 같은 경우는 바로 결론이 나오죠. 자, 오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는 내용이 있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재판 재개에 대한 민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제 계속 여론조사를 설명드렸는데 오늘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그제 이틀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 거주자 이재명 재판 재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49.2, 동의하지 않는다가 43.3, 지금 동의한다가 지금 절반 안팎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이재명 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 오늘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체포됐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가 되기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죠. 이거는 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듣기 위한 것이다.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국정조사 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오늘 나왔고, 장애 집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이제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 사이에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입장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 때면 막아야 한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 때면 막아야 한다.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검찰도 아니다.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있다. 이게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그 미친 개가 누구냐? 그 물은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다 아시지 않느냐? 경찰도 특검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것이 내란인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하는 곳은 없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재판 중이죠. 재판 중입니다. 1심 결과가 직연지검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데 1심이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아직 법원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처음부터 그 내란 이 프레임이 작동을 해서 지금 그냥 무심코 내란 이렇게 하는데 아직 법원 판결은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 검찰이 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그 배경에 이제 결과를 보면은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한 인물은 김만배죠. 김만배하고 남욱이죠. 김만배는 징역 8년을 받았지만 8년을 살고 나오면 다 산다고 해도 살고 나오면은 이번에 추징 대상에서 빠진 6천억 원 이상은 자기가 가져갑니다. 남욱도 4년 살고 나오면은 1,000억 원 이상 가져갑니다. 그런데 남욱은 정권이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죠. 이재명 쪽에 유리한 쪽으로.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정진상 그 재판의 정인으로 나가서 남욱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유동규가 다 거짓말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동규가 자기에게 나는 그 구속이 돼도 3년만 살고 나올 거야 이런 말까지 했다. 그 법원에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남욱이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나는 3년만 살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이재명에게 불리한 정언을 하는 대가로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때 법정에서 했었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오늘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은 3년만 살고 나는 올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유동규가 아니고 바로 김만배입니다. 김만배가 이재명 정권과 어떤 밀약이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유튜브 백브리핑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백강현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그 녹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지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딱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대장동 사업권을 주면서 천호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뭐 그 대통령 임기 중에 해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예, 남욱 그리고 유동규 두 사람의 이 통화 내용입니다. 저기서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번 이 대장동 관련 이 공범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뭐 이재명,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 사람들이 짜고 이 일을 공모한 거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또 김만배가 3년만 나는 살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이재명이 집권을 했으니까 이재명이 나중에 사면 복권을 지금 8년 받았지만은 시켜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만배는 진짜 3년 정도 살고 나가고 나서 6천억의 재벌이 되는 그런 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 막아야 되죠. 막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강현 대표는 앞으로 더 공개할 내용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 변호사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차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녹취록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